안녕하십니까. 행복의 이력서를 쓰는 김진혁입니다.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라. 아니, 장수가 행복하고 좋은 축복인데 어떻게 리스크가 되겠습니까? 윤원규란 시인이 봄의 향기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살아있음이 환희요 축복입니다. 언젠간 세월 따라 가야 할 우리지만 사는 동안에 서로 행복을 공유하고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살아가는 길, 그것은 멍해이기도 하고 또한 살아 숨쉬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슴 깊이 그리워하는 일도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일도 모두 살아가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죽은 자는 결코 사랑을 나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를 감사해 드린 거죠. 그렇습니다. 장수가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재앙으로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장수가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했던 진시황은 3천여 명의 소년 소녀를 전 세계에 보내서 불로초를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로초를 구했습니까? 그는 50세에 수은 중독으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중국 전역에 보면 서북이란 명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면 서북공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왔던 서북이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공원이죠. 이처럼 이 세상에 불로불사의 약이나 처방은 없는 것이죠. 로마 시대 때의 평균 수명은 24세에서 25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1930년대 평균 수명이 34세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50년 전만 하더라도 50세가 되면 늙은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시골에서도 70세 노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60세가 되면 환갑이라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죠.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수명은 어떻습니까? 여자는 84세, 남자는 77세, 평균 80세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지 않고 성인병만 예방된다면 누구나 90세, 100세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지하철에 가게 되면 노인좌석은 이미 만원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20, 30년 후가 되면 3명 중 1명은 노인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80세 사망은 조기 사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과연 100세 장수 시대에 어떠한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전에는 은퇴하자마자 바로 몇 년 있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은퇴나 노후 생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5세에 은퇴를 해도 30년에서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일반적인 상황에 있어서 분명한 자기 은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퇴해서 행복하고 그리고 즐거운 생활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그러나 30년에서 40년에 이르는 기간을 일하지 않고 그리고 그 기간을 편하게 쉴 수 있다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대여명, 그것 중에서도 건강수명을 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이루어야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수 리스크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유병장수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병이 있으면서 오래 사는 거죠. 누구나 건강관리를 통해서 잘 건강하게 살고 싶죠. 그러나 수명이 길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것이 노인성 질환인 것입니다. 노인이 돼서 쓰는 그 평균 비용이 이제까지 전 생애를 통해서 썼던 비용보다 3배 이상 들어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노예는 의료비가 젊은 시절과 달리 일시적인 비용이 아닌 생활비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유병장수에 대한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 상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의료비 실비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그리고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고 싶다면 정액식 보장형 보험을 추가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보험이라든가, 그리고 신경질환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심장질환에 관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병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전장수입니다. 돈 없이 노후의 불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후에는 현금 흐름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할 경우에는 매월 급여가 일정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퇴직 이후에는 이러한 안정적인 월 수입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연금펀드, 연금보험을 활용해야 됩니다. 특히 퇴직연금은 매달 급여에서 퇴직계좌로 이체되고 있는 것에 따라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물론 급여 상승이 되면 더 커지기 때문에 좋은 노후 수단이 될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퇴직연금, 퇴직보험은 10년 이상 소득공제를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10년의 가입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만일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에 혜택받았던 소득공제액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무업장수입니다.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고령화가 진척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연금 경업형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연금은 대략 생활비 30에서 40%밖에 커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본과 그리고 유럽 경우에는 7, 80%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연금이 150만 원 받는다라고 하면 150만 원 플러스 일을 하면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노후를 보편화시키는 것이죠. 물론 금액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을 통해서 단순하게 생활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팔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일을 할 때에도 허드렛 일이다. 그리고 남보기에 우습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러한 무업장수에 대한 것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복의 은퇴 설계는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돈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 그리고 노후에 준비해야 할 가장 덕목은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바로 행복의 은퇴 디자인을 하는 것이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은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행복한 은퇴 생활의 일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행복한 노후 생활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시간을 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 한번 의견을 묻습니다. 돈이 은퇴 설계의 핵심입니까? 두 번째는 은퇴 시간이 일하는 시간보다 많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난초가 깊은 산속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 향기롭지 않은 것처럼 자기 생활이 어떠하든지 일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서 즐거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은퇴 설계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 설계를 생각하고 계시죠? 또 스마트한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스마트한 인생, 행복한 인생은 노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는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재앙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적인 준비만이 은퇴 이후의 삶의 전부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만 필요한 것이지 우리 전체의 삶의 행복에 대한 부분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노후의 리스크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병장수, 바로 병이 있으면서 오래 사는 것입니다. 노후가 되면 누구나 병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두 번째는 무전장수입니다.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일 아니라 기대 여명을 건강 수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업장수입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일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세 가지의 리스크에 대하여 우리가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